미국의 건국 이념? 하면 뭔가 익숙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자명한 진리를 믿는다. 정말 유명하죠?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 중 하나일 텐데 바로 미국 독립선언서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아름다운 문장 뒤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이 건국 이념들의 껍질을 양파처럼 한 겹씩 벗겨내면서 그 진짜 기원이 어딘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정치적 자유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그냥 있었던 개념이 아니었다는 사실. 말 그대로 누군가에 의해 발명되어야 했던 개념이었습니다. 원래 옛날,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대부분에서는 자유라는 말이 지금과는 뜻이 좀 달랐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내가 노예가 아니다. 이 정도를 의미하는 일종의 신분 표시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단어의 쓰임새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기존의 뜻에 더해서 아주 새로운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폭군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어때요? 자유는 곧 폭정에 대한 저항이다. 지금 우리에겐 너무 당연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서양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였고 이 생각이 그대로 독립선언서까지 쭉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건국자들은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을까요? 흔히들 그리스랑 로마만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에요.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게, 더 멀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는 기본이었고 그 너머를 보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로마의 숙적이었던 북아프리카의 도시국가 카르타고를 연구했고요. 심지어는 정말 놀랍게도 당시 서구 세계의 적으로 여겨졌던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영감을 얻는 걸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문구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눈도 비도 더위도 밤의 어둠도 이 전령들이 맡은 바 임무를 신속히 완수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미국 우체국의 비공식 표어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 문장의 출처를 알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문구는 무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기가 막힌 우편 시스템을 보고 감탄해서 쓴 글에서 따온 겁니다. 정말 상징적이지 않나요? 건국자들이 미국의 중요한 제도를 만들 때 적국의 것이라고 배척한 게 아니라 좋은 건 뭐든지 배우려고 했던 거죠. 심지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있잖아요. 이 워싱턴이 당시에 누구에 비유됐는지 아세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키루스 대제였습니다. 둘 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 탔고 부하들을 가족처럼 챙겼고 또 거대한 나라를 이끌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독립선언서의 문구들. 이게 그냥 멋진 말로만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 선언문은 그야말로 법적인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발표되자마자 사회에 엄청나게 즉각적이고 또 폭발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버지니아의 지도자들이 원래 초안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바로 사회 상태에 들어갈 때라는 구절을 슬쩍 끼워 넣은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만 사회 구성원이 아닌 노예는 예외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주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매사추세츠는 달랐습니다. 1780년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그런 꼼수 같은 예외 조항 없이 아주 명확하게 선언해버립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 딱 이렇게요. 그러자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자베스 프리먼이라는 이름의 한 노예 여성이 바로 그 헌법 조항을 들고 법정으로 간 거예요. 헌법에 모든 인간은 자유롭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인간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녀가 이겼습니다.
이 판결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결국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노예제가 폐지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미국의 건국 문서라는 게 박물관에 박제된 죽은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단 한 번도 고정된 적이 없었어요. 그 자체가 계속해서 꿈틀대는 살아있는 논쟁의 역사였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에이브러햄 링컨 같은 인물이 등장해서 이 이념들을 다시 꺼내들죠. 그리고 새롭게 해석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헌신하는 새로운 국가. 바로 이 게티즈버그 연설을 통해서 이 낡은 문장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의 건국 이남은 처음부터 모두가 동의하는 완벽한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 시작부터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고 사실 그 논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 문사들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거대한 질문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한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가 뭔지, 평등이 뭔지 이 단어들의 진짜 의미에 대한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건국자들의 생각은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할 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하나의 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곧 250주년을 맞는 이 거대한 대화에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더하게 될까요?